이상하게도 말년이 힘들어지는 집에는 공통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의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집안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치우느냐, 그 작은 차이가 말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지금 당신 집에 있는 그 물건이 당신의 기운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는 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집에 갔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 물건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치우고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물건은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당신 집에도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좋은 의미로 두셨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당신의 말년을 조용히 망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장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는 순간부터 집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풍수를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발견한 패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집과 힘든 집의 차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집안에 무엇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지금 당장 치워야 할 물건 7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물건들을 치워야 하는지, 그 물건들이 어떻게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치운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7가지 물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물건은 거의 모든 집에 있는데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물건들을 치운 뒤 어떻게 해야 집의 기운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 7가지를 모두 집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68세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울감도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모두 치우고 나서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73세이신데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 분들의 삶과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사람들의 집과 삶을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집안 물건쯤이야 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로 시작했는데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 그 차이는 늘 집안 물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집에 이 물건이 있다면 영상 보는 즉시 치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고장난 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계가 멈춰도 그냥 두십니다.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서 몇 년을 그냥 두십니다. 어떤 분들은 추억이 있어서 하면서 고장난 시계를 벽에 그대로 걸어두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멈춘 시계는 멈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멈춘 시계가 있다는 건 당신의 인생도 그 시간에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거실에 고장난 벽시계를 10년 넘게 걸어두셨습니다. 그분은 65세부터 모든 게 정체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진전이 없고
건강도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그저 멈춰 있는 느낌이라고요. 제가 그 시계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계를 거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고 새로운 취미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번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치우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고장난 시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버리십시오. 시간은 흘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흘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시든 꽃과 말라 죽은 화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을 받으면 시들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아까워서 하면서 완전히 말라 죽을 때까지 화병에 꽂아둡니다.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죽어가는데도 혹시 살아날까 하면서 몇 달을 그냥 둡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꽃과 식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시들고 죽어가는 식물은 죽어가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죽어가는 식물을 두는 건 당신의 생명력도 함께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베란다에 말라 죽은 화분을 20개 넘게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70세부터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화분들을 모두 치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워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화분 3개를 들이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겼답니다. 이게 화분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봐온 패턴이니까요. 죽은 식물을 치우면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시든 꽃이 있습니까? 말라 죽은 화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걸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생명력도 함께 죽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깨진 그릇과 금 간 물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릇이 조금 깨져도 아직 쓸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사용합니다. 컵에 금이 갔어도 접시 끝이 조금 깨져도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씁니다. 거울에 금이 가도 액자가 깨져도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서 몇 년을 그대로 둡니다.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깨진 것, 금 간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깨지고 금 간 물건이 많다는 건 당신의 삶도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어딘가 깨지고 금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식탁에서 쓰는 그릇 대부분이 어딘가 깨지거나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오래 써서 정이 들었어요 하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그분은 72세부터 자꾸 어딘가 다치셨습니다. 넘어져서 손목을 삐끗하고 문에 부딪혀 멍이 들고 칼에 손을 베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진 그릇들을 모두 치우라고 했습니다. 아깝지만 버리세요. 그리고 새 그릇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버리고 새 그릇을 장만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으셨답니다. 그릇을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깨진 것을 치우면 온전함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금 간 거울이나 액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깨진 건 깨진 겁니다. 금 간 건 금 간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삶도 계속 깨지고 금이 갑니다.
네 번째로 절대 집에 두면 안 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너무 많이 두는 겁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집안 곳곳에 너무 많이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옷, 신발, 안경, 시계처럼 몸에 직접 닿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면 산 사람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옷, 신발, 안경, 시계, 모자 모두 그대로 두셨습니다. 옷장 한 칸을 통째로 남편 물건으로 채워두셨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분은 5년 동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꾸 과거만 떠올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달 뒤 결국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의 시계 하나, 결혼 반지,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악몽도 안 꾸게 됐어요. 2달 뒤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셨답니다. 3달 뒤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답니다. 이제야 남편을 진짜로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돌아가신 분도 편히 가십니다. 5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건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쓸 수도 있어 하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몇 년째 안 입은 옷, 몇 년째 안 쓴 식기, 몇 년째 안 본 책, 아까워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하면서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 곳곳이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창고는 물론이고 베란다, 다용도실, 심지어 거실 구석까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쓰이지 않는 물건도 기운을 썩게 만듭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많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집안 곳곳이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은 넘쳐나고 베란다는 박스로 쌓여 있고 창고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언젠가 쓸 거예요. 그분은 73세인데 70세부터 새로운 게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안 만나지고 새로운 일도 안 생기고 그저 똑같은 하루만 반복된다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물건들 중에 지난 1년 동안 쓴 게 몇 개나 됩니까? 생각해 보시더니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비우십시오. 공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엔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공간씩 천천히 비워 나가셨습니다. 6개월 뒤 집안 절반이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비우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6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건 날카로운 물건을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겁니다. 칼, 가위, 송곳, 뾰족한 장식품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엌 칼을 벽에 걸어두거나
가위를 책상 위에 그냥 두거나 날카로운 장식품을 거실에 놓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공격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눈에 띄는 곳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장식용 칼을 올려두셨습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둔 뒤부터 자식들과 자주 다투게 됐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분위기가 자꾸 험악해졌답니다. 제가 그 칼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장식이잖아요 하면서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둥근 도자기 화병을 놓으셨습니다. 한 달 뒤 자식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대화가 편해지고 다툼이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가 온화해졌답니다. 칼 하나 치웠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것을 치우면 부드러움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눈에 띄는 곳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서랍 안에 넣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날카로운 물건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바로 치워야 합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라기보다는 색깔입니다. 집안이 어둡고 무거운 색깔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검은색 커튼, 짙은 갈색 가구, 어두운 회색 벽지, 무거운 색깔의 침구.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둡고 무거운 색을 선택합니다. 밝은 색은 나이 든 사람한테 안 어울려요. 어두운 색이 차분하고 좋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색깔은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색은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집안이 어둡고 무거우면 마음도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집안 모든 게 어두웠습니다. 검은색 소파, 짙은 갈색 식탁, 회색 커튼, 남색 침대 커버. 세련됐잖아요. 차분하고요. 그분은 70세부터 우울감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을 밝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침대 커버도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거실에 밝은 색 쿠션을 놓으세요.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밝은 색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커튼을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 침대 커버를 연한 하늘색으로 바꾸셨습니다. 거실에 노란색 쿠션 몇 개를 놓으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졌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졌답니다.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제 마음까지 밝아졌어요. 석 달 뒤에는 우울감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색깔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밝은 색이 필요합니다. 밝은 색은 기운을 올려줍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너무 어둡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씩 밝게 바꾸십시오. 커튼, 침구, 쿠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밝은 베이지, 연한 노랑, 부드러운 하늘색, 따뜻한 아이보리. 이런 색들을 조금씩 들여오십시오. 집이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장난 시계는 당장 치우십시오. 둘째, 시든 꽃과 말라 죽은 화분은 당장 버리십시오. 셋째, 깨진 그릇과 금간 물건은 당장 교체하십시오. 넷째,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소중한 것 몇 개만 남기고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비우십시오. 여섯째, 날카로운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일곱째, 집안을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이 7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 7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그분 기억하십니까?
68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그분. 그분은 이 7가지를 6개월에 걸쳐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첫 달엔 고장난 시계 3개와 죽은 화분들을 치웠습니다. 둘째 달엔 깨진 그릇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셋째 달엔 돌아가신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넷째 달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대대적으로 비우셨습니다. 다섯째 달엔 날카로운 장식품들을 치우셨습니다. 여섯째 달엔 집안 색깔을 밝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우울감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73세이신데 오히려 65세 때보다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집을 바꾸니까 제 몸도 바뀌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집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치웠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치운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고장난 시계를 치운 자리에는 잘 작동하는 새 시계를 두십시오. 시간은 흘러야 합니다. 둘째, 죽은 화분을 치운 자리에는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키우기 쉬운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셋째, 깨진 그릇을 버린 자리에는 온전한 새 그릇을 놓으십시오. 완전함이 돌아옵니다. 넷째, 물건을 비운 공간은 그냥 비워두십시오. 빈 공간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다섯째, 날카로운 것을 치운 자리에는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놓으십시오. 둥근 화병, 부드러운 쿠션, 온화한 그림. 마지막으로 집안을 밝게 바꾼 뒤에는 자주 환기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십시오. 아침 햇살을 들이십시오. 밝은 색과 밝은 빛이 만나면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하십시오. 깨끗한 집에 좋은 기운이 머뭅니다. 먼지가 쌓이면 기운도 막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집은 당신의 몸이고 마음이고 인생이라는 것. 집이 어떠냐에 따라 당신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양제를 먹고 병원에 갑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을 바꾸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집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뀝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고장난 시계, 죽은 식물, 깨진 물건, 고인의 물건, 쓰지 않는 물건, 날카로운 물건, 어두운 색깔. 이 7가지만 정리해도 당신의 집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집이 새로워지면 당신의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뭘 치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한 달 뒤 당신은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석 달 뒤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집을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이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딱 하나만 치워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감사드립니다.